제가 이제 첫 번째 들고 온 것은 이제 꿈이 없는 아이들인데요. 요새 아이들 한테 너희들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은 있는데 그 꿈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정규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꿈이고, 두 번째가 임대업자가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건가. 그래서 실제 정말 아이들이 그럴까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첫 영상을 하나, 꿈이 없는 아이들 이제 영상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고 그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왜 되고 싶어요? 빌딩이나 쌍둥이? 또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 나중에 살기도 편하고. 변호사, 검사, 판사 등 그런 먹고 살기 편하를 고요. 혹시 의사 있을까요? 잘 버니까. 하고 싶은 직업은 달라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겁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회사원이 되겠다는 한 초등학생은 그 이유가 어른 답변 못지않게 현실적입니다. 하나 잘라서 휴학을 했을 수 있고 이러고 그렇게 답답한 것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일 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물어봤습니다. 장래 희망이 있다는 청소년 가운데는 초중 고교에서 모두 아이돌이나 운동선수 등 문화체육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동 2위는 교사와 대학 교수가 차지했습니다. 오래 일할 수 있고 연금이 나오는 등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 잘리지도 않고 안정적이니까.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도 문화체육인과 교사가 각각 1위와 3위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정성과 소득을 따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가장 선망하는 직업 1위로 공무원을, 2위로는 건물주와 임대업자를 꼽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의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정규직이라 그랬잖아요. 정규직의 대표적인 게 공무원 교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정규직인 거, 두 번째가 이제 건물주, 임대업자 이렇게 나온다는 게 1, 2위가 이래요. 실질적으로. 이유 역시 안정적이어서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라는 답변 순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장래 희망이 없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6.1%에 그쳤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꿈을 얘기하면 저만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 제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빈민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대통령이라는 직위보다도 왜 대통령이 되려는 걸 갖고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해요. 꿈이라는 건 가치이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가치는 다 사라지고 이제 이 직업만 남았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인간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완니스고 또 하나는 후니스거든요. 완니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 우열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정규직이라든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가 재산이 얼마나, 이게 완니스거든요. 근데 후니스는 그 사람의 누구됨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고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게 후니스인데 아이들은 이제 후니스는 다 사라지고 완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없다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너들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사니? 좀 생각 좀 해라. 이랬더니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 많이 했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 정규직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분명히 생각을 많이 해갖고 내린 결론인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왜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할까? 이제 그런 거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속해 있는 그 사회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를, 아이들의 이런 생각들이 갇혀 있는 것을 가만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벼르기의 비유가 상당히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벼룩인데 지 몸보다 이게 200~300배 높이 뛴대요. 벼룩이. 그러니까 뛰어야지 벼룩이지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벼룩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200~300배 높이 뛰니까 이거를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63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 뛰는 건 거죠. 이제 이런 녀석을 20배 되는 병 안에다가 가둬놓고 뛰게 한 건 거예요. 또 얘가 이제 200배 뛰려고 하다 머리를 몇 번 부딪히더니 좀 지나니까 이게 적응을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계속 20배만 뛰겠죠. 그렇죠? 그 얘기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능력을 제한당하지만 나중에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아까 했던 후니스에 대한 생각들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이 사회가 계속 왓니스만 얘기를 하니까 꿈을 얘기할 때 부모가 공무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왓니스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좀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니스는 사라지고 왓니스만 얘기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건 거예요. 한번 보시면 그럼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아이들은 이럴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를 가장 들여다 보이는 이게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 그림인데 그 작년이죠. 벌써 이제 2018년이 됐으니까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가 어떻게 됐냐고 한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 자료예요. 우리나라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이 전체 토지의 55.2%를 소유한다는 건가요? 55.2%니까 1%가 55.2%를 소유한 건 거죠. 그렇죠? 9명, 그 밑에 9명은 42.4%를 소유한다는 건가요? 그럼 10명이니까 10%가 몇 퍼센트를 소유해요? 97.2%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4%가 남았잖아요. 그걸 20명이 이렇게 소유한대요. 20%가. 근데 나머지 70%는 집불도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70%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밑에 있는 아주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70명은 그래도 주택은 뭐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눌 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이러면 여러분들은 몇 그룹에 속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한 요 그룹, 그러니까 이 90%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건가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농사 짓는다고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건물에 딸린 토지이거나 그래갖고 거의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토지가 돈이 되지 않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토지와 그 토지에다가 올린 건물이 돈이 되는 뭐 이런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먹고 살려면 정규직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건 거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 꿈을 좀 더 크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갖고 좀 임대업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한 사회의 부모나 어른들이 이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 아이들이 갖게 되는 꿈은 그 꿈이 아닐까 싶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저만 하더라도 왜 가치를 가졌냐 이게, 그때는 이 정도로 불평등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불평등했는데, 그때는 왜 가치를 가졌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로 갈 수가 있었었고, 여기 있는 친구도 여기로 갈 수 있는지는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명박 같은 사람은 이제 이리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옛날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가 있었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 기대대로 된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저만 하더라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빈민촌에서 이렇게 대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대학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졌을 때 아이들은 이제 그 꿈을 과연 꿀 수 있을까 이런 얘기.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병목 현상을 뚫고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그 정규직은 자꾸 줄어드니까 뚫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건 거죠. 줄어드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청난 경쟁들을 하니까 한국 사회를 병목 사회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죠. 병목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아이는 이제 2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한자 중국어하고 또 자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뭘 준비하는 건 거예요? 이 아이는 정규직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엄마들이랑 얘기 들어보니까 5학년서부터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5학년서부터 준비하냐면 중학교를 좋은 데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뭘 해야 되면 영재 딸린 무슨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요. 뭐 영어 영재든 뭐든. 그래야지 얘가 과학고를 가거나 아니면 뭐 특목고를 가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병목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이제 준비 기간들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건 거예요. 그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특히 강남의 아이들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가장 많이 이제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거. 물론 뭐 부모가 경제력이 있어서 조금만 이상해도 갈 수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봤더니 신입사원의 95%를 강원랜드가 백으로 뽑은 건가요?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온 건데, 근데 5%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정당하게 뽑았냐? 그나마 그랬더니 5%는 인턴으로 뽑았는데 인턴 있던 인턴 친구들을 백으로 뽑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몇 퍼센트를 백으로 뽑았어요? 100%를 백으로 뽑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존이 문제가 된 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로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 아이들이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가는 아이들 요 아이들이 가더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백이 있어야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이제 계층 이동은 사라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과 절망들 뭐 이런 건가요? 요새 청년들이 희망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왜 올라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조사 지표들을 해보면 지금 살기 더 힘들어졌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왜 올라갔냐면 이제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포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집 구하는 거, 내가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날 이제 체념하고 사니까 에이 뭐 세상이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그 희망 지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현상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의 꿈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되거나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생존적 문제들에 있는 사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을 이제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세월호에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너네들은 좀 그 세월호에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하고 세월호 끝난 이듬해인가 이제 조사를 한 건가요. 인터뷰를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얘기할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perhaps my everlasting sighs. 이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너네 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온통 가만히 있으라는 것만 배웠어요. 사회에서. 어른들도 가만히 있으라 그랬고요. 또 생각해 우리 군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면 혼자 튄다고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너네 왜 생각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사회가 잘못이에요?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청소년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 잘못이라는 건 거거든요. 근데 사회 문제다 그러면 사회가 잘못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어디를 문제라고 볼 거냐. 우리가 진단을 해야지 사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보시면은 이런 건데요. 이 아이는 이제 열심히 뛰고 적응하려고 하는 아이고, 근데 이 아이의 꿈은 뭐예요? 정규직과 임대업자가 되는 건가요? 이 아이는 뛰다가 지친 아이예요. 그러니까 처진 아이지. 그리고 저 아이는 어떻게 돼요? 튀어나온 아이예요. 어떤 아이가 가장 바람직해요? 1번이, 2번이, 3번이. 예? 2번이 제일 바람직해요. 3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러다가 아까 딱 튀어나온 뭐라 그러죠? 저 자식 왜 튀려고 해? 왕따 당한 아이 얘는. 그러니까 얘도 바람직하지 않고 얘는 뭐 더더욱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바람직한 건가요?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꿈을 이룬 아이잖아요. 그죠? 이 통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도 문제인 건 거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문제다. 그럼 4번이라는 대안이 있을 텐데 그건 뭐냐? 그거는 통을 바꿔주는 건 거다. 아니면 통을 넓혀주는 건 거다. 예,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 앞에는 청소년 문제예요. 이 뒤는 뭐가 돼요?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 탈락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 장애인, 아니면 경제에서 처진 아이들, 이런 사람들 요거이거나 요건 건 거야. 그럼 우리 요 사람들을 잡아내서 뭐예요? 사례 관리를 하는 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례 관리론 그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사례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될까? 아니면 사회를 관리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겨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는 사례를 관리하는 걸까? 사회를 관리하는 걸까? 이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이제 우리 장애 쪽으로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장애와 손상을 구분하는, 손상은 이제 이 신체라든가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손상이 장애가 되게 하는 사회, 손상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손상을 가진 그 사람이 문제일까, 그 사례가 문제일까, 아니면 손상이 장애가 되도록 만드는 사회가 문제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는, 그리고 사회복지는 사례를 관리해야 될까, 손상을 장애로 만드는 사회를 관리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로 뭘 하고 있어요? 사례 관리하다가 사례 들린다, 저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하면 저 불평등한 구조가 굉장히 계속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대 99 사회라 그랬는데, 미국의 경우들을 보게 되면 1대 99가 아니에요, 더 이상. 1도 1대 99로 나뉘어요. 그래서 0.1이 압도적인 이제 이 뭐랄까,
뭐랄까 이익을 가져가는 불평등의 구조는 우리 한국도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사회복지는 사회를 관리할까 사례를 관리할까, 장애는 장애와 장애 가족을 관리해야 될까 아니면 장애와 장애 가족을 장애로 만드는 사회를 관리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제 장애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그 장애나 장애 부모들 말고 그 지역 주민들 좀 불러 모아라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을 장애로 만드는 것은 그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인 건 거지 이 국가인 건 거지 아니면 그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을까? 통을 그대로 놔두고 아까 이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인 건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이렇게 좀 강의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새해 첫날서부터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갖고 상당히 지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농담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온통 노동자들도 그래. 요 통을 그대로 놔두고는 노동자, 여성, 뭐 사회복지사는 더 심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통 안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더라. 이 통을 그대로 놔두면 제일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게 누구예요? 제일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게 그게 시민들이에요.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두 번째 고통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는 이것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가족과 사회복지사들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들 좀 이제 심각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노동자 얘기도 한번 볼게요. 노동자 얘기도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보시면, 지금 노동자 얘기를 하나 보시면 그래요. 노동자 얘기 한번 볼게요. 직진 아니야 여기. 근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어 임마. 늦어서 가는데 지금. 그러고 미안하면 앞으로 빼면 되잖아. 왼쪽으로. 왼쪽 앞으로 빼라고 임마. 뒤에 우회전하는 차량 있을 테니까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 새끼야. 가고 비상라이트를 켜. 미안하다고. 비영신 새끼. 앞으로 가라는 게 건너라는 게 아니라 이 새끼야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차를. 그 새끼 대가리 더럽게 나쁘네 시발장. 아마 뒤에 우회전하는 차량도 뒤로 오면 빵빵거릴 텐데 거기 서 있으면 되니 임마. 이 새끼 그 머리 더럽게 나쁘네 그거. 그러고 새치게 했으니까 뒷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요새 젊은 애 새끼들 어떻게 빠릿빠릿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새끼는 다 그런지 몰라고. 아이씨. 안 된만 너는 너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거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지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 하려고 회사해. 이게 애비가 뭐 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이 새끼가 일하는 거 보면 뭐 양아치 같아. 나 새끼야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놈이야.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인마. 너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인마. 알았어? 새끼야 누가 돈을 지불한 놈이 돈 받는 놈이 엉터리로 일하는 걸 원하겠어? 누구 돈? 이들은 나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이 새끼야. 그러고 어디서 돈 내서 차 몰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지 차는 그렇게 애끼면서 이 자식아 예? 지 주인 차하고 월급 주는 놈 차는 개떡으로 뭐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니? 비용신처럼 육갑을 한다고 마. 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 기사분은 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가만히 왜 듣고 있어요? 예, 잘리면 이제 가족과 이 생존의 문제가 예배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생존적 문제에 있고 지금 본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유행하는 동화인데 사축 동화래요. 해사 가축이라는 뜻이래요. 사축이.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가 마녀님 저 정직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와 대신 너의 목소리를 받아가며 인어공주는 정사원이 되었지만 월급이 내려가고 야근 수당은 나오지 않았고 휴일도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를 잃어 노동청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아까 그 운전기사가 이 양반한테 판 것은 노동력이거든요. 인격까지 파는 게 아니거든. 인간을 판 게 아닌데 지금 이제 사축 해사 가축이 돼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 그 임금 노예다. 임금 노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틀 안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냐 하면 노동자들도 자유롭지 못할 거다. 일반 시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구죠? 그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회복지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영화 중에 혹시 여러분 저기 다니엘 브레이크 보셨어요? 나다니엘 브레이커. 그 영화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나다니엘 브레이크는 그 기본적으로 이 대처 이후에 영국의 복지국가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망가졌었을 때 이 심장 질환이 이제 생긴 노동자가 그러니까 목수인데 노동자가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질병 수당을 신청을 해갔더니 넌 아직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로 치면 이제 자활센터를 갔더니 또 엄청나게 심각한 여러 검사들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일자리를 준다는데 아무리 일자리를 찾더라도 이 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다시 질병수당을 항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항고를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어요. 이게 실화인데 그것을 영화한 건 거예요. 최근에 그 영화를 하나 볼게요. 그 영화를 하나 보면 Good morning, Mr. Blake. My name's Amanda. I've got a couple of questions here for you today to establish your eligibility for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It won't take up much of your time. Could I just ask firstly, can you walk more than 50 metres unassisted by any other person? Yes. Okay. Can you raise either arm as if to put something in your top pocket? Well, I've filled this in already on your 52-page form. Yeah, I can see that you have, but unfortunately I couldn't make out what you had said there. Yes. Can you raise either arm to the top of your head as if you were putting on a hat? I've told you there's no wrong with my arms and legs. Could you just answer the question, please? Well, you've got me medical records. Can we just talk about my heart? Do you think you could just answer these questions? Okay. So is that a yes, that you can put a hat on your head? Yes. Okay, that's great. Can you press a button such as a telephone keypad? Well, there's no wrong with my fingers either. I mean, we're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my heart. If we could just keep to these questions, thank you. Do you have any significant difficulty conveying a simple message to strangers? Yes. Yes, it's me fucking heart. I'm trying to tell you, but you'll not listen. Mr. Blake, if you continue to speak to us like that, that's not going to be very helpful for your assessment. If you could just answer the question, please. Yes. Okay. Do you ever experience any loss of control leading to extensive evacuation of the bowel? No, but I can't guarantee there won't be a first if we'd even get to the point. Can you complete a simple task as setting an alarm clock? Jesus. Yes. Can I ask you a question? Are you medically qualified? I'm a healthcare professional appointed by th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to carry out assessments for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But there was a bloke out in the waiting room. He says that you work for an American company. Our company's been appointed by the government. Are you a nurse? Are you a doctor? I'm a healthcare professional. 이제 여기 이 사람이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장 질환 때문에 이제 아까 이 고용 아까 우리로 치면 자활센터 같은 데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지금 문제는 뭐예요? 심장인데
저 사회복지사는 지금 뭘 물어요? 계속 배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묵시에 팔다리 뭐. 근데 저 사회복지사는 왜 저렇게 물어요? 이게 매뉴얼이니까 이렇게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는 이미 외주화된 건가? 미국은 이 사회복지 이 기관들이 웬만한 데는 다 외주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도 없다니까 당신 전문가 맞아? 사회복지사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너네 듣자 하니 미국 업체라는데 이제 영국이니까 이제 미국 업체라는데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국도 이미 전부 다 외주화가 된 거예요. 대처 이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묻기 시작한 건 거예요. Listen, I've had a major heart attack. I nearly fell off the scaffolding. I want to get back to work too. Now please, can we talk about me heart? Forget about me arse. That work's a dream. So, what jobs have you actually applied for? 이 사람은 이제 그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던 착한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안타까우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너는 왜 이 자활센터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증명서를 갖고 와야지 너가 이 수당을 받을 텐데 왜 안 하냐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건 거예요. 잠깐 볼게요. It's a monumental farce, isn't it? You sitting there with your friendly name tag on your chest and opposite a sick man looking for non-existent jobs that I can't take anyway, wasting my time, the employer's time, your time. And all it does is humiliate me, grind me down. I was at the point to get my name off those computers. Well, I'm not doing it anymore. I've had enough. I want my date for my appointment, for my appeal, for employment and support. Otherwise, you could lose everything.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사회복지사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민영화되고 다 이제 사회복지사 뭐냐면 unfaithful angel 그래요. unfaithful angel. unfaithful 믿을 수 없는 천사라는 건 거야. 왜 믿을 수 없는 천사냐면 굉장히 이 사람이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돈이 돼야 되거든. 프로젝트도 따야 되고. 그래서 크리밍을 한대. 크리밍은 뭐냐면 자기 그 프로그램에 딱 맞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가, 취사 선택하는 걸 때 우리가 크림 있는 것만 먹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를 적어봐라 할 때 사람들이 적는 게 술병과 입술이래. 입술은 이제 우리 친절하고 그런 거니까 술병은 뭐냐면 알코올 의존 이렇게 많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 불평등이 심해지잖아요. 심해지는데 프로젝트는 따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클라이언트들은 갈수록 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이렇게 이 저돌적으로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것을 어디 가서 분풀이를 하냐면 사회복지사장에게 딱 분풀이를 하는 건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노동자, 사회복지사와 감정노동을 했을 때 감정노동자 중에 가장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회복지사다. 한 사회가 이렇게 이 지금 얘기한 대로 불평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싸우는 것은 누구의 싸움들이 커지냐 말까, 그 시민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싸움들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의 감정노동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와서 한번 그리고 가면 되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감정노동은 그 여기 소위 얘기하는 이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뭘 해달라 그래요? 분풀이를 하는 거지. 왜 나는 수급권자가 안 되느냐, 뭐 등서부터 시작했고, 감정노동 영역에서 가장 힘든 영역이 사회복지 영역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이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회 문제들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상황 속에 나는 이제 공무원이 되었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고 잘 됐는데 와서 봤더니 이게 위로부터 업무는 엄청나게 내려오고 밑으로부터는 엄청나게 저항들이 오고 그 사이에 낑긴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아이들은 저렇게 꿈이 없는 아이들이 되고 노동자들은 생존의 문제인데 그 노동자들 중에 가장 힘든 노동자가 감정노동자 사회복지직이 될 가능성들이 크다. 지금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항고를 기다리다가 화장실 가서 죽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맨 마지막에 항고할 때 이 친구가 읽으려고 했던 마지막 그 변론서 있잖아요. 그 읽는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Please don't do this. I've seen it before. Good people, honest people, on the street. Thank you, Anne. But when you lose your self-respect, you're done for. Got the chance. And this is what you wrote. I'm not a client, a customer, nor a service user. I'm not a shirker, a scrounger, a beggar, nor a thief. 그러니까 이 다니엘 브레이크가 나는 클라이언트도 아니고 커스터머 고객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거지나 도둑도 아니고 게으름뱅이다. 맨 마지막 이제 읽으려고 한 게 이제 그런 건가요? I'm not a national insurance number or blip on a screen. I paid my dues, never a penny short and proud to do so. I don't tug the forelock, but look my neighbour in the eye and help him if I can. I don't accept or seek charity. My name is Daniel Blake. I am a man, not a dog. As such, I demand my rights. I demand you treat me with respect. I, Daniel Blake, am a citizen.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예, 여기 이제 이 친구의 글인데 아까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우리는 자기가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경험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건가요? 이번에 제가 세월호 터지고 나서가 그 유가족 중에 그 한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더니 와서 나는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내가 시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건가요? 내가 시민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건 국가는 나에게 최소한도의 어떤 그 권리를 줬고 그 권리를 내가 안전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줄,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번에 봤더니 나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국가로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얘도 이 다니엘 브레이크는 복지국가 시대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국가 시대에 너는 시민이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훈련을 받았는데 대처 이후에 하면서 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자존심을 잃으면 내가 다 잃는 거다. 나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딱 남긴 건가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시민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런 건가요. 복지관에 장애인이든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로 와요. 난 뭘 좀 복지관에 도와줄 게 없나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 돌아갈 때는 시민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가요. 시민은 뭐냐면 나는 위험에 처할 때 빈곤이든 장애든 어떤 위험에 처할 때 나는 그것을 한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돌아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복지관은 하나의 케어센터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케어센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자기의 권리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돼야 된다. 사회복지사도 케어러가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아픈 거 이렇게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메디에이터, 매개자가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클라이언트를 커스터머를 시티즌으로 바꿔주는 매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도 이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 시민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이 시민이고 그들은 나에게 토론하는 동료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기관은,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케어센터이고 케어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첫 시간에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인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불평등한 걸 우리가 봤죠.
그런 거 받고 그냥 불평등한 걸 봤죠.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가까우니까 제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못하는 사이에 사축동화들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노동자의 이미지를 적어봐라 또 이렇게 적은 건 거예요. 이렇게 뭐 강철 인간 거지 뭐 이렇게 배웠고, 한 국가도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가 강도 사건 용의자인데 이게 2010년도 전당인데 신상 180가량의 노동자풍의 마른 체형.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비하적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냐 노동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주장은 이런 건 거예요. 전문적이지 않는 일이 있을까 이런 건 거예요. 벽지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뭐 미장하는 거, 청소 다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 같은 질문인 건가. 다 전문적이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노동자냐 전문가냐 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다 전문적이니까. 그럼 노동자냐 전문가냐 이것은 대칭되는 질문이 아니라 노동자냐 자본가냐 하는 것들이 대칭되는 질문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노동자예요 자본가예요? 그럼 우리 임금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임금 노동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냐 노동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서 난 전문가고 노동자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고 저 자식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저걸 통해서 저는 얻고자 하는 이득이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달달놈이라는 이제 책을 준비 중이고 달달놈이라는 강좌도 저기 세월호 온마음 센터에서 6강을 했는데 그 달달놈은 무슨 뜻이냐면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놈을 봐라 이거거든요. 저 새끼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걸 통해서 저는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그 놈의 의도를 문제 삼아야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건가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래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가난을 극복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 새끼 왜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저걸 우리가 믿게 되면 저놈은 어떤 이득을 얻지? 뭐 이런 것을 질문해야 되는 게 달달놈이에요. 달달놈.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노동자들이 자기의 공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이 정도의 부를 이뤘는데 왜 그들은 49.5%가 빈곤에 속해 있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보는 그러면 G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낮은 것들도 아닌데 왜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지?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노동자들의 이미지들은 이렇게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아까 아이들이 저런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누구든지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은 그 상황들 그럼 노동자인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러면 이게 이 생각당한 건 아닐까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아까 장애 얘기도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의 문제도 우리는 아까 왜 손상이 장애가 되는 사회가 됐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회복지사는 거기에서 왜 사례 관리에 그렇게 몰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힘들어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아까 세월호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아이희만이라는 사람인데, 아이희만이야말로 생각당하다가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맞은 사람이 더 심각한 비극에 있는 인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 히틀러가. 그런데 독일
유태인은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게르만 민족이 아니니까, 아리안족이 아니니까. 근데 그 자기네 자국의 장애인을 30만 명을 살해했어요. 히틀러가. 왜 살해했는지 아세요? 우수한 혈통을 보존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해를 했는데, 그때 그 살해의 실무 책임자 중에 아주 핵심적인 악명 높은 자가 이자야. 아이만이. 그래서 아이만은 그렇게 죽였는데, 아이만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이 돼요. 몰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름도 숨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잡아와요. 15년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자를 보면서 이제 분명히 이자는 지금 여기 이제 방탄유리에서 이제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이 재판 중에 어떤 가해를 할까봐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때 이제 사람들은 참회를 할 거고 광기를 가진 놈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얘한테.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물어요. 넌 노죄를 알겠지? 그랬더니 아이만이 뭐라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인마 너 이렇게 죽였는데 몰라고 죽인 그 증거 사진과 쫙 하고 검사가 들이대니까 증거를, 그때 얘가 뭐라냐면 그건 제가 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보니까 정말 이자는 시키는 대로 한 자인 건가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냐? 이제 이것이 그 당시 논란이 된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시키는 대로 한 게 무슨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자의 죄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거다, 이런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데,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통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 통은 누가 만들었어요? 히틀러가 만든 통. 그래서 공무원인데 용어를 쓴다든가 생각의 구조라든가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히틀러 시대의 상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아이만은 히틀러가 만든 상식을 상식이라고 믿은 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만 생각한 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통 안에서만 생각했다. 아이들이 아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그 통 안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생각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사유불능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그야 미안합니다. 이 새해서부터 이렇게 전화 오는데 여러분들 안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대한 것은,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광기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한 거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간수가 롤리타라는 책을 선물하는데, 이 롤리타라는 책은 이제 이 소위 이번에 그 어금니 아빠가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그 자기 딸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이 성추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소아 성애자야. 아동들을 성적으로 집착하는. 그래서 그 책의 기원이 된 소설이에요. 이 책을 딱 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책을 보면 얘 같은 놈은 좋아할 거다. 기괴한 놈이니까, 광기가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줬더니 얘가 그 책을 다 읽어요. 다 읽고 나서 이게 이제 이 누굴 부르냐 하면은 이 8개월 동안 재판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걸 다 읽고 나서 간수를 불러 다 읽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책을 주면서, 이 책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나쁜 책이니까 아무한테도 읽히지 마라. 다 불태워야 된다 하고 그냥 붕괴를 해, 얘가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가 광기가 있는 놈이라서 이런 거 보면 키득키득대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너무 평범한 자인 건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자가 그렇게 악한이 되었었을까 하는 것들이 질문인 건 거야. 그랬더니 한나 아렌트가 뭐라는지 아세요? 한나 아렌트가 아주